장한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길지만 이 시는 사실은 서사시이기 때문에 좀 함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또 쉽습니다. 반면에 길지만 서사성이 강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이 시는 이제 당현종과 양귀비의 그 이야기를 서사를 이제 그 시가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고, 이제 이 시가 이제 나중에 많은 그 당현종과 양귀비의 장르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시도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굵게 체크해 놓은 부분까지가 시험에 이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출문제도 한번 나왔었어요. 물론 요 부분에서도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 몇 구절 정도 나온 적이 있고요. 이 구절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양귀비가 이제 당현종과 양귀비가 이제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당현종이 양귀비의 미색에 빠져서 이제 그 나라 조정 일도 이제 돌보지 않게 되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조정을 돌보지 않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에 양귀비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반란을 평정하고, 여기서까지는 이제 양귀비가 죽는 장면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반란을 평정하고 다시 이제 각주 34번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장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장안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장안의 풍경은 그대로이지만 이제 자신이 좋아했던 여인은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이제 양귀비를 그리워하는 장면이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우울감을 잊지 못해서 결국에는 도사를 청해서 그 혼을 불러내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좀 더 세분화하면 이제 마지막에 양귀비 이제 천상에서 양귀비를 만납니다. 이 도사가 양귀비를 만나서 이제 그 당현종과의 신물을 주고받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각주 54번부터입니다. 각주 54번부터 이제 양귀비가 천상에서 이제 다시 재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도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전반적으로 마지막 구절과 마지막 단락과 첫 번째 단락, 그러니까 그 두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시험에 중국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빨갛게 체크해 놓은 부분이 이제 중요한 밍쥐로 이제 평가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는 못 볼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은 명구만 해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앞부분과 이제 뒷부분 제외하는 장문 그 부분만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기출에 나왔던 부분은 앞부분입니다. 한황重色思倾国欲语多年求不得. 이제 대부분 구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제 한나라 황제가重色 여색을 중요시해서 특히 이제 경국지색을 중요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친고 경국지색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경국지색을 얻을 것을 이제 바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위多年求不得. 위위라는 것은 이제 위는 그러니까 황제의 자리에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 천하를 이제 호령하다라는 뜻입니다. 위위. 그래서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에도 여러 해 동안 그 경국지색을 얻지 못했다. 求不得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앞에서 경국지색을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얻지 못했다. 양자有女出长成, 양자의 生归人未时. 그러니까 양씨라는 가정에 그 여우女,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갓 성장했다. 그러니까 양씨네 가정에 갓 성장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깊은 규방에서 자라고 있어서 아는 사람이 없었다. 人未识 아는 사람이 없었다. 天生丽质难自弃 이제 요거는 민주입니다. 天生丽质라는 것은 타고났다. 타고난 미모를 이제 표현을 할 때 天生丽质라는 표현을 씁니다. 丽质는 이제 보통 미모를 표현할 때 씁니다. 미모와 아름다운 자태. 그래서 天生丽质难自弃 이렇게 타고난 미모 하지만 이렇게 깊은 규방에서 자라서 아는 사람이 없지만 타고난 미모는 그대로 묻힐 리가 없다. 难自弃 그대로 묻힐 수 없다. 一朝选在 一朝는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이런 뜻입니다. 하루아침에 라는 뜻이죠. 하루아침에 选在 간택되었다. 君王侧 군왕의 옆으로 간택이 되었다. 그러니까 군왕의 여자로 간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回眸一笑百媚生 이것은 이제 양귀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시 한 구절에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回眸一笑百媚生 그러니까 눈을 한번 굴리기만 해도 100가지의 자태가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뭐 100가지의 아첨이 생겨난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아첨할 정도로 아름다운 자태들이 많이 생겨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한번 눈길 한번 돌려도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자태가 드러난다. 그다음에 六宫粉黛 六宫은 이제 그 궁전에 이제 六宫 이제 주로 이제 왕비들이 이제 사는 궁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6궁의 粉黛도 마찬가지로 粉黛는 일반적으로 이제 아름다운 여인, 미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당현종의 그 빈페이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왕비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궁의 아름다운 미인들도 무색해진다. 우연서 무색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 능가할 정도, 이 사람들을 압도할 정도로 양귀비가 아름다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춘한, 츠위, 화칭치. 춘한 이제 봄추위에 츠는 하사하다 라는 뜻이죠. 보통은 이제 황제가 누군가에게 이제 베풀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당현종이 양귀비에게 화칭치라는 이 연못에 들게 했다. 지금까지도 이제 장안에 시안에 가면은 화칭치가 있습니다. 양귀비가 이제 목욕을 했던 아주 유명한 그 연못으로 이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칭치에 이제 들게 했는데 온泉水 그 온천수가 화시 닝즈, 닝즈는 하얗고 부드러운 피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귀비의 하얗고 부드러운 피부를 온천수가 씻어주었다. 그 다음에 시얼 부치 娇无力 시얼은 그 시중을 드는 시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치 娇无力 양귀비를 이제 부축을 했는데 아주 몸에 힘이 빠지고 무력해졌다. 그러니까 나른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시시 신청 은저시 그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왕을 모시게 되었다. 여기서 뭐 왕의 천자의 은택을 받게 되었다는 이제 그 모시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으로. 그 다음에 윈빈 화연 진부야오 부롱장暖도 춘宵 이것은 이제 다 얼마나 양귀비가 이제 그 화려하게 단장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윈빈은 이제 풍성한 머리를 이제 그 위로 올린 것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처럼 이렇게 풍성한 머리카락과 그리고 화연 꽃 같은 얼굴과 찐부야오는 이제 비녀 같은 것입니다. 머리에 이제 꽂으면 이제 흔들거리는 찰랑거리는 그러한 비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비녀를 이제 꽂고 그리고 부롱장 부롱 이제 그 부롱은 연꽃이죠. 연꽃이 수놓인 휘장 안에서暖도 춘宵 이제 따뜻한 봄날이 이제 깊어간다. 따뜻한 봄날이.暖은 따뜻하다라는 뜻이에요. 暖春도 宵는 이제 宵는 밤이죠. 깊어간다. 그 다음에 春宵苦短日高起从此君王不早朝. 그래서 봄밤은 춘宵는 밤이라 이제 봄밤은 짧고 苦短日高起 이제 해가 중천에 떠서야 이제 천자는 일어나고 从此 이때부터 군왕은 不早朝 조정일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색에 빠져서 양귀비에 빠져서 이제 조정조차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환试宴无闲暇春从春游夜专夜
이것은 이제 정환은 이제 기분에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받들다, 기쁨. 그래서 이 황제의 기분에 맞추어서 시宴, 시중을 드느라 여념이 없다. 우闲暇, 한가할 데가 없다. 그 다음에 춘종, 춘요, 예,专业. 이거 춘종, 이제 봄이면, 봄 소풍을 나가고, 그리고 밤이면은 专业는 이제 밤에 전문 시중을 들다. 그러니까 밤에 양귀비가 이제 그 황제를 독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당현종은 이제 양귀비에게만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허공佳丽 3000人 3000 宠爱在一身. 이 표현은 후궁에 이렇게 3000명이나 되는 궁녀가 있지만 이 천자는 오로지 이 양귀비만을 총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000 宠爱在一身, 3000명이 받을 총애가 한 사람 몸에 있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몸에 그 총애가 집중되어 있었다. 바로 양귀비가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金屋妆成娇侍夜, 玉楼宴罢醉和春. 그 다음에 金屋妆成, 이제 금옥에서 아주 화려하게 장식된 그 방에서 화장을 한 뒤에 황제의 밤을 모셨다. 交事业, 시예는 밤에 시중을 들다, 밤에 모셨다는 뜻이고요. 다음 玉楼宴罢, 玉楼宴罢, 그 연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옹루연이 끝나고 醉和春, 이제 화창한 봄날입니다. 화창한 봄날에 취해 있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황제가 사치스럽게 이제 호사스럽게 즐기고 여색에 빠져 있고 그러한 것을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姊妹弟兄皆烈士. 姊妹弟兄은 이제 양귀비를 얘기하는 것인데 양귀비의 자매와 형제 자매들이 모두烈士는 뭐 열사가 아니라 봉토를 받았다. 이제 그 왕의 여인이 되었으니까 그 가족들에게 땅을 하사한 것입니다. 왕이. 땅을 하사했고, 그 다음에 可怜, 여기서 可怜은 가련하다, 불쌍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可爱라는 뜻입니다. 可爱. 可爱光彩生门户. 그리고 可爱가 아니라 可爱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羡慕, 부럽다라는 뜻입니다. 부럽게도 그 광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 집 문 앞에는 광채가 났다. 그러니까 이 양귀비 때문에 그 가족까지 이렇게 빛을 받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竹令天下父母心, 不重生男重生女. 그래서 이제 마침내는 천하의 부모들은 모두 이제 남자를 중요시하지 않고 딸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양귀비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양귀비처럼 이제 딸을 이제 성장시켜서 이제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 부모들의 이제 마음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立功高处入青山. 이건 궁전 이름입니다. 이 공은 높이 솟아서 루칭윈, 푸른 구름이 들어온다는, 그 푸른 구름에 닿을 정도로 아주 높이 솟아 있었다는, 높은 궁전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仙乐风飘处处闻, 그리고 선악, 아름다운 그 음악이 바람처럼处处, 곳곳에서 들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缓歌曼舞 닝스주, 缓歌曼舞. 황거는 느린 노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만오 닝스주는 이제 그 느린 노래에 맞추어서 만오 닝스주는 춤을 추다라는 뜻입니다. 춤을 추다. 스주는 사실은 악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악기가 어우러져 이제 부르는 느릿한 노래에 맞추어서 춤을 추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近日 君王看不足. 이렇게 近日 하루가 다가도록 군왕은 아직까지 실컷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쾌락을 즐기고 있음에도 이렇게 여색에 빠져서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양귀비를 만나서 양귀비에 빠져서 조정도 돌보지 않고 사치스럽고 쾌락만 즐기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전개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양귀비가 죽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구절이 이제 중요한 구절인데, 위양피구 动起来, 위양피구 动起来는 어양에서 이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고는 전쟁의 북소리. 이제 보통 전쟁이 날 때 이제 큰 대북을 치죠. 이제 전쟁의 북소리가 땅을 울리면서 땅을 울릴 정도로 이제 북소리가 나고 징포 니상 위이취. 이제 니상 위이취가 이 글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다른 글에서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건 공명입니다. 공명. 그래서 이거는 해석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니상 위이취라는 곡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때 연주하던 이 곡 이름이 이 북소리에 전쟁을 얘기하는 이 북소리에 놀라서 중단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양귀비가 죽고 이제 그 양귀비가 마화포에서 이제 죽고 마외포에서 죽고 이제 나중에 반란이 평정된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데 그 중에 그 대목 중에 이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춘풍桃李花开日, 秋雨梧桐叶落时. 우리가 바이포의 그 바이포의 우통유 있죠? 시취. 그 우통유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따온 것입니다. 秋雨梧桐叶落时. 우리가 이제 희곡을 할 때 한번 이 양귀비와 당현종의 서사를 쭉 장르별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바이프의 우통위는 여기서 이제 가져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춘풍桃李花开日, 그러니까 봄바람에 복숭아꽃, 살구꽃이 피고, 그리고 秋雨梧桐叶落时, 이제 그 가을바람에 오동잎이 떨어질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 쓸쓸한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양귀비를 잃고 나서 쓸쓸한 심정을 이제 다시 돌아와 보니까 궁전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이제 양귀비만이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꽃필 때도 슬프고 비 올 때도 슬프고 이러한 심정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穷碧落下黄泉, 그리고 两处茫茫皆不见. 상穷여기서부터는 이제 도사의 힘을 빌려서 이제 그 양귀비의 혼을 불러내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상穷碧落下黄泉, 위로는 이제 푸른 하늘 끝까지 찾아가봐도, 그리고 아래로는 황천까지, 지옥까지 찾아가 보았으나 两处茫茫皆不见, 어디 가나 끝없이 펼쳐졌을 뿐 혼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제 종종 이제 뭔가 찾고자 하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때 오늘날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찾아보아도 없다. 그러니까 천상을 찾아보아도, 황천길을 찾아보아도 그 어디에도 양귀비의 모습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귀비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제 찾다가 이제 겨우 양귀비를 이제 만나게 되고, 양귀비를 만나게 되는 대목과 관련한 대목에서 이제 중요한 밍주입니다. 玉容寂寞泪阑干梨花一枝春带雨.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양귀비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옥 같은 얼굴에泪阑干은 이제 쓸쓸한 눈물이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쓸쓸한 눈물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리화 이枝 춘다유, 리화는 배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꽃 한 가지에 춘다유, 봄비가 한 가지에 봄비가 떨어지는 듯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우는 장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리화를 이제 양귀비의 아름다운 용모로 비유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도사가 찾아와서 이제 그 당현종이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양귀비가 이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주제와 연결해서도 그렇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 마지막 세 구절에 있습니다. 7月7日长生殿夜半无人私语时,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신물을 나누어 가집니다. 이제 양귀비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튼튼한 어떤 그 감정으로 엮여 있다면 하늘에서든 땅에서 지상에서 인간 세상에서든 하늘에서든 어디에서든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금비녀를 이제 절반 나누어서 이제 신물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탁을 하는 그 부탁이라기보다 이제 둘이 맹세했던 것입니다. 맹세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양귀비와 당현종이 예전에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이제 그 맹세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사와 이제 헤어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당시에 우리가 했던 그 명세 그러니까誓言맹세가 변함이 없다면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맹세가 무엇인지 얘기하는 것이 이것인데,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제 종종 그 이후에 시가나 다른 어떤 장르의 양귀비와 당윤종의 그 서사에서 종종 등장하는 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합니다. 7월 7일 장생된 7월 7석 장생전에서 그夜半无人私语时, 그러니까 夜半 밤이 깊어서 이제 无人私语时 사람이 없을 때 私语는 은밀히 속삭이다라는 뜻입니다. 귓속말을 하다. 은밀히 속삭였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在天愿作比翼鸟, 하늘에서는 비익조가 되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는 열리지가 되리라라는 맹세를 둘이 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양귀비가 죽기 전에. 그 다음에 天长地久有时尽此恨绵绵无绝期. 그리고 천장지구도, 그러니까 하늘과 땅도 언젠가는, 하늘과 땅도 길지만 언젠가는 때가 다 하면 끝이 있지만 此恨, 이 원하는, 이 사랑에 대한 원하는,绵绵은 이제 끊임없이 이어지다. 无绝期,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어지리라 라는 뜻. 无绝期, 끝나는 시기가 없다. 그러니까 끊임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요 부분이 다른 장르 서사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재인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독해를 할 때도 요 부분이 나왔던 것 같아요. 두 양귀비와 당현종의 어떤 맹세라고 했을 때 在天愿作比翼鸟在地愿为淋漓枝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중간 부분은 밍주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한글로도 다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부분 따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독해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이어서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